미국은 망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럼 TQ든 쏙3든 계속 매수하면 망하지 않겠죠? 그래서 월급 나오면 매수 계속 매수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시기가 옵니다. 멘탈이 점점 바닥을 쳐요. 그렇게 도망칩니다. 매도를 하죠.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갔다가 무지성으로 나온 거더라고요. 그 후로 폭등을 합니다. 빵을 치고 후회를 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대단하게 꾸준히 계속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디벨롭몽이라고. 이분이 투자하고 있는 방법론이 바로 웅덩이 매매법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자, 오늘은 이 매매법이 어떤 전략인지,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15년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리고 대폭락장도 한번 살펴보면서 코드로 무지성 매수랑 웅덩이 매매법 직접 다 비교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이 우리의 멘탈도 지켜주면서 그리고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더 스마트하게 미국 주식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하는 방법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웅덩이 매매법인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얼마나 성과가 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GPT를 통해서 만들어줘 라고 요청했고 GPT가 만들어줬습니다. 그거를 붙여넣기 했고요. 돌려봤습니다. 오른쪽 위에 런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에 있는 TQQQ에 대한 정보 모두 다 불러와서 엑셀로 쭉 정리를 해줍니다. 엑셀 한번 열어볼게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났을까요? 웅덩이 매매법은 그냥 단순히 적립식 매수랑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 주식이 하락한 시점을 찾아서 거기서 더 매수해보자, 이런 거예요. 엑셀을 좀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당 일자의 종가,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RSI 정보고요. 그리고 현금을 50만원씩 매월 적립식으로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모이는 캐시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웅덩이 매매법은 시그널이 생길 때마다 내가 모아놨던 캐시를 몇 퍼센트 분산해서 며칠간 적립식으로 매수합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포트폴리오 최초 50만원을 들고 그리고 매월 50만원씩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가치, 즉 100만원을 들고 시작해서 매월 50만원 추가가 되죠. 최종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최종 가치는 21억 7천만원이 됩니다. 현금을 얼마나 넣었나도 살펴볼게요. 만약 이 돈을 은행에 집어넣었다면 캐시 애드, 이 부분이죠. 모두 다 합쳐보면 8,9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초 50만원이 있으니까 8,950만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은행에 넣었다면 8,950만원, 이자가 더 붙어서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치죠. 하지만 만약에 미국 주식의 적립식으로 웅덩이 매매법으로 투자해서 넣었다면 21억 7천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무지성 매매, 그냥 단순한 적립식 매수에 비해서 이게 과연 더 효과적인가? 그거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트폴리오 그냥 바로 집어넣는 겁니다. 처음엔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매월 50만원씩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가치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22억 2천만원, 웅덩이 매매법은 21억 7천만원이네요. 약 5천만원 정도 그냥 적립식 매수한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아니, 그러면 웅덩이 매매법이 떨어졌을 때 더 사는 건데, 웅덩이 매매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사는 건데, 그럼 그냥 적립식 매수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적립식 매수의 MDD를 살펴볼게요. 이걸 이제 오름차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81%, 80%, 79% 해서 쭉 내려보면 엄청난 하락의 폭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웅덩이 매매법도 하락폭이 커요. 특히 이 비교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쌌기 때문에 누적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웅덩이 매매법이나 적립식 매수나 MDD도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웅덩이 매매법이 효과가 있으려면 과거부터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은 그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대폭락장이 있기 전, 이때 2021년 이때 웅덩이 매매법을 시작했던 것과 그리고 그냥 적립식 매수를 시작했었던 것, 그럼 이렇게 큰 하락을 통한 상승이 이어지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1년 10월 11일부터 봤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21년 10월 11일 한 이쯤이거든요. 정확하게 한 요 정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웅덩이 매매법과 적립식 매수법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그냥 무지성 적립식 매수를 했다면 10월 11일에 사고요. 그리고 쭉 계속 50만원씩 삽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가치가 4천만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총 투자는 얼마나 했냐면 2200만원 투자를 해서 4천만원 정도 이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웅덩이 매매법을 한번 볼까요? 포트폴리오 가치만 한번 보면 되겠죠? 4,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주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쭉 떨어지는 순간을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더 대단한 건 뭐냐면 MDD인데요. MDD를 한번 살펴보죠. MDD를 보면 오름차순으로 바꿔보면 55부터 쭉 35 무시무시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적립식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름초순으로 바꾸면 55, 53, 53, 52, 48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비교를 해보죠.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봅시다. 그럼 오른쪽이 웅덩이 매매법, 왼쪽이 적립식 매수입니다. 최고점은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중간으로 내려가다 보면 점점 웅덩이 매매법이 MDD가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 4% 진짜 전체적으로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적으로 3%, 4% 정도 MDD가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특히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오래 투자를 했었을 때에 MDD가 정말 개박살이 나는 순간들이 있어서 이거를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든 구간들이 옵니다. 근데 웅덩이 매매법 같은 매매법으로 투자를 했었을 경우 이 멘탈을 잡기 조금 더 무지성 적립식 매수보다는 조금 더 쉬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웅덩이 매매법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냐? 뭐냐면 디벨롭몽님이 블로그에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1선이 터치를 하면 약 현금의 5에서 10%만 2일 동안 분할 매수를 하고요. 61선 터치하면 50%를 3회, 121선 터치하면 50%를 5일 동안 5회, 121선 아래에서 RSI가 50 아래라면 남은 현금 100%를 5일 동안 5회, 즉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구간, 남들이 모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구간에 내 투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엑셀표에 따르면 2021년 10월 11일 이때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투자를 안 하고 현금으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작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이쯤 되는 구간입니다. 이쯤부터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락기에 평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 RSI, 이때는 이제 대폭락기이기 때문에 RSI 시그널이 좀 많이 나왔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면 20일 이동평균선, 그러면 직전에 50만원이었기 때문에 50만원의 약 10%, 즉 5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한다. 즉 25,000원씩 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그널에 따라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RSI가 이 하락기에서는 좀 많이 보였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도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었을 때 실제 총 투자금이 아까 보여드렸던 2,200만원, 2,25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투자 이익은 약 한 2배 정도. 그래서 실제로는 이 하락기를 버텨내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순간까지 약 2배 가까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TQQQ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MDD를 버티기가 좀 힘들죠. 때문에 디벨로몽님 같은 경우에는 QLD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QLD로 장기 투자를 하는 거를 계속 유튜브에서 공유하고 계시죠. 자, 이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스마트한 투자 방법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근데 사실 좀 저는 이상하거든요. 부동산은 대출이 필수라고 해서 우리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주식이랑 코인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인스타로 팔로우하고 있는 분 중에 겨울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도 이제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의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서울 아파트는 2.6배 오를 동안 나스닥은 5.6배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대단한데 147.4배가 올랐죠. 만약에 우리가 서울 아파트의 대출금만큼 나스닥에 더 들어갔다면 혹은 레버리지로 들어갔다면 5.6배, 10배, 15배가 되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를 통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기회를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는 백테스트가 중요한 것이겠죠.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현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죠. 자, 이런 코딩과 AI를 활용해서 더 스마트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 볼게요. 감사합니다.